자, 첫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vine, 천상이죠. 하늘은 하늘의 providence, 섭리죠. 하늘의 섭리는 granted, 허락했습니다. 우리에게 such a diligent observer, 어떤 굉장히 근면하고 부지런한 관측자를 허락했어요. in Tycho Brahe, Tycho Brahe라는 근면한 관측자를 허락했습니다. 자, 티코 브라헤가 어떤 사람인지 대절에 나오겠죠. That his observation, 그의 그 관측 데이터죠. 관측 데이터는 convicted, 이거는 선고하다라는 뜻이죠.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를 향해서 어떤 죄를 선고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convict, 선고했습니다. this, 이것을 선고했는데 이것은 바로 이 calculation of an error죠. 에러를 선고했습니다. 계산에 of 8 minutes, 이 꼴이라고 보시면 되죠. 8분이라는 오류를 선고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 영상에 나온 내용 이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플러는 일단 플라톤의 정다면체 5가지 그 정다면체에 맞춰서 행성 궤도를 이렇게 만들어 봤죠. 이 행성 궤도는 완벽한 원이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플라톤의 정다각형이 그 개별 원에 외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짜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죠. 복잡한 수학 계산을 사용해서 이걸 맞췄죠. 이렇게 전부 다 맞췄는데 물론 이쪽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짜 맞췄는데 케플러식의 그 방정식에 따르면 모든 곳이 다 원이니까 다 같은 값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티코 브라헤의 관측값은 어디에서는 단 2분 정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에서 측정하면은 오차가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건 8분이 나왔어요. 근데 2분까지는 어떤 관측 오차, 티코 브라헤도 이제 사람이니까 관측 오차가 아닐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근데 8분이 나오는 순간 이제 케플러는 갈등하게 되죠. 자, 이랬을 때 이런 갈등, 8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값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8분이라고 하면 앞에 제가 다 설명드렸지만, 자, 1도라는 각도 있죠. 원 앵귤러 디그리라고 나와 있었죠. 1도라는 각도도 그렇게 크지 않죠. 이게 이제 90도면은 1도는 여기 이제 90분의 1이겠죠. 90분의 1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90분의 1.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전체 이 각도의 요만큼을 차지하는 건 90분의 1밖에 차지를 하지 않죠. 1도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60분의 1을 해야 이게 1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또 60분의 1을 하면은 이제 이건 1초가 되죠. 이 정도, 이런 거는 이제 천문학적인 어느 정도 상식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분보다는 8분이 그 각도 크기가 이렇게 좀 더 크다, 4배 크다, 이렇게 그냥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8분의 오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고민하죠. 자기의 그 계산 결과죠. 계산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장 보죠. If I had believed, 내가 믿었다면 데디아를, we could ignore this 8 minutes. 이 8분이라는 각도 있죠. 이 오차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었다고 내가, 또 believe는 믿다보다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elieve라는 걸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배우면 사전에서 믿다라고 자꾸 나오죠.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가볍게 자기 머릿속에 떠올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I had believed 하면 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f I had believed 했다면 8분을 그냥 가벼운 어떤 무시할 수 있는 오차로 2분과 같은 오차로 생각했다면 I would, 이거 전형적인 if 조건문이죠. if에 I would have pp, 그죠? 여기는 이제 과거 완료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같은 시제인 거죠. 항상 조건절 부분은 한 시제 빠르게 이렇게 조건절을 표현하니까요. 그래서 I would have patched up. patched up은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는 겁니다. 붙여서 my hypothesis, 나의 가설, 플라톤 가설이겠죠. 플라톤의 다면체 가설이죠. 이걸 덕지덕지 붙였을 수도 있다. accordingly, 가설에 맞춰서죠. 가설에 따라서니까 가설에 맞춰서
그러니까 오차를 그냥 무시하고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연구 결과가. 뭐 여기서는 2분 오차, 여기는 뭐 8분 오차, 뭐 더 큰 오차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오차가 왜 이렇게 달라졌냐 하면, 이것도 잠깐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릴게요. 자, 원이죠, 원궤도. 근데 실제로는 이걸 원이라고 그냥 좀 봐주세요. 원이 아니죠. 행성 궤도는 타원 궤도죠. 이렇게 좀 극단적인 제가 타원을 그렸는데 굉장히 20률이라고 합니다. 이 찌그러진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거의 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차가 뭐 이렇게 분 단위로 나는 겁니다. 봤을 때 가령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긋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은, 자, 원에서 그은 접선과 타원일 때 그은 접선에 간격이 있겠죠. 여기서 그을 때와 여기서 그을 때, 여기 관측 지점 여기서 그었을 때가 당연히 달라지죠.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오차가, 이렇게 굉장히라기보단 뭐 8분 오차가 날 수 있어요. 어디선 작게 나고. 그게 이제 원과 이 타원과를 겹쳐 보았을 때 생기는 오차인 거죠. 케플러는 이제 일단 그 타원 궤도라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던 그런 시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케플러의 그런 갈등이 보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보시죠. The universe is stamped with the ornament. 이건 장식품이죠. The ornament. 장식품 of harmonic proportions. 몇 가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주가 stamped는 도장이죠. 이거 도장. 그 도장 찍는 거. 그러니까 도장. 이때는 도장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였죠. 자,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좀 한자로 생각해 보면 점철되어 있는 거죠. 가득 차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The ornament. 어떤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점철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길이라고 보세요. 길인데 이게 계속 딱딱딱 뭐가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이게 도장 찍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크고 작은 어떤 장식, 아름다운 뭐 금박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harmonic proportion, 굉장히 이 비율이 좋은 어떠한 장식품으로 이렇게 우주는 짜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케플러예요. 왜냐하면 우주 그 세상 만물은 신이 만들었다는 그 강박관념에 이제 케플러는 사로잡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이 불완전한 어떤 타원 따위의 형태를 만들까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신은 이렇게 정확한 프로포션을, 하모닉한 프로포션을 짜서 우주를 설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조화들은 must accommodate experience. 자, accommodate는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와? 경험과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 이때 이 경험은 뭐예요? 바로 이 티코의 observations죠. 관측 데이터죠. 관측 데이터와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 전 영상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법정이 있죠. 법정은 어디죠? 바로 실험실입니다. 이 실험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 꽉 틀어막힌 방만을 의미하진 않죠. 가령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빛이 이렇게 휘는 거, 거대한 중력 앞에서 휘어서 지나가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이런 부분, 이게 어떤 곡률이죠. 공간이 갖고 있는 곡률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했을 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살아남았죠? 그 영국 에딩턴인가요?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일식을 관측하죠. 여기 달이 여기 이제 앞에 왔을 때 태양이 이제 깜깜하게 변하죠. 그때 이 뒤에 있는 어떤 별, 이 별의 위치가 겉보기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여기서 관측이 돼야 돼요. 그런데 태양 뒤에 있을 때 관측을 해봤더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오차가 생겨요. 이 오차, 에러죠. 에러가 아닙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 에러를 예측했죠. 곡률을 태양 중력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곡률 반경이 생길 것이라는 걸 예측했기 때문에 이건 오차가 아닌 거죠. 오차가 아니라 예측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설은 이제 실험실에서 무죄로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유효하다는 것, 선고를 받았죠. 하지만 지금 케플러의
플라톤 다각형은 어떤 선고를 받았습니까? 에러가 있다라는 선고를 받았죠. 그러면은 뭐 사실 현대 과학자들 같으면 뭐 뒤도 돌아볼 거 없어요. 그냥 이론을 갖다 버리겠죠. 근데 정말 케플러는 어렵게 이 이론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그 다음 문장 그럼 보겠습니다. 자, 케플러 was shaken, 흔들렸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at being compelled, 뭐뭐 해야만 되는 거죠. compell은 이제 강요하다라는 의미인데 수동태로 강요되고 있는 거죠. 계속 진행형이니까 to abandon, 포기할 것을 a circular orbit, 이 원형 궤도만 포기하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to question his faith, 그의 믿음에 대한 의문이죠. 어떤 믿음에 대한 의문. in the divine geometry. 그러니까 케플러는 신을 기하학자라고 생각한 거죠. 아주 유능한 기하학자라고 생각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다 헛소리인 거죠. 그의 믿음도 헛소리였고 이 디바인 지오메터란 것도 헛소리였던 거죠. 이런 퀘스천을 갖게 되었으니까 서큘러 오빗 자체가 포기되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거죠. 케플러는 그러니까 케플러가 전 어떻게 보면 뉴턴보다 더 위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케플러한테는 굉장히 큰 장벽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바로 2000년 동안 쌓아 올린 거대한 기독교란 장벽이죠.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우주의 어떤 섭리를 발견할 때마다 이 장벽이 하나씩 가로막았죠. 플라톤이 가로막았고 그 다음에 교회 카톨릭이 가로막고 계속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이거를 개인이 깨면서 나간 거죠. 정말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뉴턴은 이러한 벽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자유롭게 어느 정도 케플러에 비해서는 자유롭게 연구를 했죠. 뉴턴이 얘기를 하죠. 자기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앉아서 세상을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인들은 뭐 딴 사람들이 아니죠. 바로 이런 케플러와 갈릴레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뉴턴의 업적이 워낙 위대하기 때문에 뉴턴이 케플러보다 더 훨씬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케플러가 살았던 시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플러가 없었으면 뉴턴이 케플러 같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케플러가 얼마나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케플러는 요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쉐이크, 흔들리게 된 거죠. 이런 티코의 관측 데이터 때문에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수동태가 쓰인 거고요. 그리고 계속 강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멈추지 않은 거죠. 이러한 자기의 마음의 쉐이큰, 흔들림이 멈추지 않고 그 강요된 부분이 뭐냐면 이 abandon, circular orbit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어떤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의 믿음과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사실 믿음이죠.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장 보죠. 자,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with only a single cupful of dung. dung은 뭐 말 그대로 이거는 가장 영어를 이제 처음 배울 때 사전에서 찾아보는 단어이기도 하죠. 똥이죠. 자, 카트에 실려 있는 한 덩어리의 똥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마 가축의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가축의 보통 분뇨들은 카트에 실려가지고 이제 걸음으로 다시 퇴비로 되살아나죠. 근데 이게 이제 싱글 카트 오브 덩이니까 이런 수레가 있어요. 이런 수레, 외바퀴 수레죠. 보통 이렇게 되어 있는 바퀴가 뒤에 있나요? 그럴 겁니다. 앞에는 이게 다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바로 지금 내다 버려야 할 그의 페이스와 디바인 지오메터, 그다음에 플라톤의 어떤 그런 정오각형이라든가 톨레미의 천동설, 어마어마한 그 똥들이 카트에 가득 실려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고요. 자,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stretched out. out은 이제 바깥쪽으로 뭔가를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stretch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바깥쪽으로 잡아당겨 늘리는 걸 말합니다. 뭐를? circle, 원을. 그래서 something like an oval, oval이라고 하죠.
이거 오벌 이거 뭐 아는 단어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오벌은 이거 타원이죠. 백악관이 오벌 오피스라고 하죠. 백악관에 가시면은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죠. 오벌 오피스가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대통령이 있고 방이 오벌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타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문이 있어서 여기 응접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죠? 어떤 영화에서 봤는데 이 탁자를 치우니까 뭐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지는 뭐 그건 영화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다시 이야기로 돌아오면 케플러는 결국은 이 서큘러 오빗을 포기하고 이 오벌 오빗을 선택을 합니다. 한편으로 홀갑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the Earth fell 떨어졌습니다. short of perfection. short of perfection. 그러니까 이거는 not perfect와 같아요. not perfect와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지구는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 지구 그 과학 역사가 간단하죠. 처음에 전제망권 시대 때 자 인간은 신의 아들이었죠. 그 신은 우주를 창조했죠. 우주가 아니라 이때는 우주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냥 지구를 창조했죠. 그때는 뭐 동그란 지구도 아니었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죠.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에라토스테네스가 야,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그 다음에 톨레미가 나타나서 그래도 우리는 우주의 중심에 있어 하면서 태양도 다 변두리로 쫓아냈죠. 그랬는데 케플러가 나타나서 야 이거 다 틀렸대. 지구는 일단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그 다음 코페르니쿠스가 그랬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거야. 그 다음 브루노라는 과학자도 역시 더 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화형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지구는 태양 변두리로 밀려나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열렬히 숭배하죠. 또 강한 자 내 편 이런 식이죠. 기독교는 항상 그래요. 강한 자가 항상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걸 허락해요. 왜냐하면 태양은 우리보다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태양도 어때요? 거대한 은하의 변두리에 있는 그리고 그렇게 밝은 별도 아니에요. 그죠? 은하가 있으면 한 이쪽 뭐 3만 광년 3만 라이트 이어죠. 라이트 이어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그냥 평범한 별이에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리고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차마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이란 말은 못하게 되죠. 뭐 과학의 진보 속도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허셸이 나타나서 뭐 우리 은하는 뭐 천여단에 있는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또 금박금박 밝혀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그런 인간 중심적인 뭐 지구 중심적인 생각은 할 수 없었죠. 그럼 뭐 진화론도 나타나서 인간도 뭐 더 이상 어떤 만물의 영장이나 그런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되었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일단 케플러 때는 뭐 인간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지구 자체의 어떤 완벽성이 떨어져 내린 거죠. short of perfection한 상태로 이렇게 지금 과학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그 서양 과학의 토대가 된 거죠. 경험에 맞춰서 경험이 티코 브라의 이제 관측값이니까 이 경험에 맞춰서 모든 것을 경험을 어기지 않는 형태로 과학이 진보하게 된 거죠. 경험주의의 바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